오늘 점심은 어떻게 하라고? 아내가 독감으로 40도 열이나 누워 있을 때 남편이 한 말입니다. 여보, 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35년 결혼 생활, 65세 김정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 밥솥으로 살아왔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부엌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싱크대 위 스테인리스 그릇들을 비춥니다. 김정숙 씨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자를 천천히 저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만 그 움직임 속에는 어떤 생기도 없었어요. 그저 35년간 반복해온 동작을 기계처럼 재현할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뉴스였죠. 정숙 씨는 불을 끄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흰 쌀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매일 아침 같은 메뉴였습니다. 그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밥상을 차릴까? 밥 차렸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박영감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68세의 그는 2년 전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은퇴한 후 하루 대부분을 이 소파에서 보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 회색 트레이닝복,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는 식탁으로 걸어와 묵묵히 자리에 앉았죠. 오늘 날씨 좋네. 정숙 씨가 말을 건넸습니다만 남편은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술 뜨고 국을 한 입 마시고 김치를 집어먹는 동작. 그것은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맞은편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이마, 무표정한 눈동자, 약간 처진 입꼬리. 이 사람이 정말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을까요? 식사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잘 먹었어. 그것이 전부였죠.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맛있었다는 말도 없었어요. 남편은 다시 거실 소파로 돌아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밥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밥그릇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죠. 설거지를 하면서 정숙 씨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든 아침이 똑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음식, 같은 침묵. 그리고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정숙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어요.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독감에 걸려 사흘간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던 그녀에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많이 아파? 네, 많이요. 정숙 씨는 대답했어요. 남편이 무언가 따뜻한 말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병원 갈까? 그 정도는 물어봐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은 누가 차려야 하는 거야? 정숙 씨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였죠. 텅 빈 느낌이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밥만 전자레인지에. 아, 알았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 돌아왔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남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설거지를 마친 정숙 씨는 행주를 짜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 저 자리에서 일어날까? 2년 전만 해도 남편은 달랐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던 사람이었죠. 그때는 적어도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정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몇 년 전 받았던 문화센터 안내 책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꺼내 펼쳤죠. 요가, 수영, 서예, 그림, 그리고 도예. 정숙 씨의 손가락이 도예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흙을 만지고 싶었어요.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죠. 자신의 손으로 형태를 빚어내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도예 배우고 싶어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도예? 흙 만지는 거? 네, 문화센터에서 강좌가 있대요. 남편이 신문을 내렸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했죠. 지금 나이에 그걸 배워서 뭐해?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하지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나이에 무슨 취미야?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정숙 씨는 책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졸고 있었어요. 입을 반쯤 벌린 채 소파에 기댄 모습.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변할 수 없는 거죠. 35년간 만들어진 습관과 태도는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오후 3시 정숙 씨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작은 허브 화분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녀는 바질 잎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자라는데 나는 왜 멈춰 있을까? 60대 중반의 나이.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직 20년은 남았어요. 어쩌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20년을 지금처럼 보내야 할까요? 저녁 준비를 시작하면서 정숙 씨는 텔레비전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점심도 거기서 먹었고 낮잠도 거기서 잤죠.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하루 종일 그 자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물을 썰며 생각했어요. 나는 밥솥인가? 아니면 가정부인가?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골프가. 네. 점심 도시락 싸줘. 알았어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소파로 갔고 정숙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주방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정숙 씨는 물에 젖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거칠어진 피부, 굳어진 관절. 이 손이 35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밤 10시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둠을 채웠죠.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 생활은 계속될 거예요. 정숙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그리고 그녀는 알았어요. 곧 무언가가 깨질 거라는 것을.
이 고요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정숙 씨는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이웃 명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여기 계셨네요. 명숙 씨는 65세로 정숙 씨와 같은 동에 사는 친구였죠. 정숙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옆자리를 손짓했어요. 명숙 씨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요새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명숙 씨, 솔직히 말하면 요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요? 정숙 씨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데도 점심 걱정만 하던 남편, 도예를 배우고 싶다는 말에 쓸데없는 짓이라고 일축하던 모습, 그리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까지. 말을 하는 동안 정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명숙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나이 여자들이 다 그래요. 저도 비슷해요. 정말요? 그럼요. 얼마 전엔 제가 남편한테 요새 외롭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명숙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럼 여행이나 가. 해결책이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랄 뿐인데 마치 기계랑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명숙 씨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성장하는데 저 사람들은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이요? 그렇죠. 우리는 육아하고 살림하느라 자기 자신을 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시간이 생기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고 당연한 거죠. 정숙 씨는 명숙 씨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였죠. 자신이 원했던 건 단순히 도예를 배우는 게 아니라 김정숙이라는 사람을 다시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명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30년, 40년을 일하면서 문제 해결만 배웠어요. 감정? 그건 해결할 필요 없는 거죠. 효율?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외롭다고 하면 그럼 뭐해? 여행 가, 친구 만나,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숙 씨의 말이 정확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었죠. 그냥 힘들구나, 외로웠구나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요. 이번엔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기로 했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용기를 냈어요. 여보. 남편이 리모컨을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텔레비전 볼륨을 줄였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말을 꺼냈죠. 요새 제가 많이 외롭고 힘들어요. 외로워? 왜? 집에 맨날 있는데? 그게 그냥 외로운 거예요. 우리 대화도 별로 없고 여보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그래. 돈 안 벌어와? 집에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정숙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아닌데 자꾸 빗나가고 있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해요.
마음? 무슨 마음? 말을 해야 알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숙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는 그냥 여보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어요. 해결책 말고요. 공감? 그게 뭔 소리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지. 그냥 듣기만 하면 뭐해?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명숙 씨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변할 수 없는 거죠.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며 만들어진 사고방식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감정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대화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보는 남편. 정숙 씨는 그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또 다른 시도를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저녁 식탁에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까지. 남편은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오늘 음식 괜찮네. 정숙 씨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가 도예 배우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또 그 얘기야? 내가 싫다고 했잖아. 하지만 저는 정말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이나 더 주지.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돈은 제가 제 용돈에서 낼게요. 그리고 이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죠. 여자가 나이 먹으면 참견도 많아지고 고집도 세지더니. 내 말 들어.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 괜히 밖에 나가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그러지 말고.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상한 사람들? 남편은 정숙 씨가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안정적인 상태가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만약 정숙 씨가 바깥 활동을 하면 집안일에 소홀해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여보는 제가 행복한 건 상관없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행복? 당신 지금 행복하지 않아?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큰 아파트에서 사는데 뭐가 불행해? 세상에 당신보다 불행한 사람 천지야.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안전하면 그게 행복이었죠. 하지만 정숙 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하고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관찰했죠. 아침에 일어나 소파로 가는 남편, 점심을 먹고 다시 소파로 가는 남편, 저녁을 먹고 또 소파로 가는 남편. 그는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시간이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성장할 곳도 성장할 이유도 없었죠. 회사에서 배운 것들로 살아가고 익숙한 것들만 반복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반면 정숙 씨는 달랐어요.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었죠. 두 사람은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숙 씨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 많은 집들 중에 몇 명이나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몇 명이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숙 씨는 손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주름진 손, 반지를 낀 네 번째 손가락. 35년 전 결혼식 날 이 반지를 낄 때 그녀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반지는 무겁게만 느껴졌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개그 프로그램이었죠. 정숙 씨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을까? 진심으로 행복했던 게 언제였을까? 그날 밤 정숙 씨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바꾸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두기로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두 사람. 정숙 씨는 더 이상 그 간극을 메우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인생을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정숙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숙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침 10시였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녀는 손이 떨렸죠. 고향 친구 순애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 순애야. 순애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영자가 어제 갑자기 갔어. 정숙 씨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영자.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죠. 3달 전 통화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다고 했는데 겨우 64세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심장마비래. 아침에 일어나다가 그냥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미 늦었대. 정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애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영자는 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친구였어요. 그런 영자가 이렇게 갑자기 떠났다니. 정숙 씨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밝았지만 세상이 갑자기 어둡게 느껴졌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정숙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의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어깨.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죠. 10년? 15년?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영자처럼 내일 갑자기 떠날 수도 있었어요. 정숙 씨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1년 365일.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정숙 씨는 자신이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아침에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자의 장례식은 이틀 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신만 가라고 했죠. 정숙 씨는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영자의 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이었죠. 정숙 씨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고향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60대 중반이었죠. 서로 얼굴을 보며 말없이 안았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죽음이 멀리 있지 않은 나이가 되었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마지막 통화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영자가 그러더라. 은퇴하고 나서 남편이랑 매일 싸운다고. 얼굴 보기 싫다고. 정숙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하라고 했지. 근데 영자가 뭐래? 조금만 참으면 돼. 나도 곧 죽을 텐데 뭐 이러더라고.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진짜로 죽었잖아. 참다 그냥 간 거야. 정숙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자도 자신과 같은 고민을 했었구나.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나?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였죠. 다녀왔어? 네. 밥은?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녀는 물컵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금 아니면 영원히 바꿀 수 없다고. 정숙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죠. 남편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 정숙 씨는 남편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오늘 친구 장례식 다녀왔어요. 우리 또래예요. 64세. 그래, 안 됐네. 남편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 친구도 저처럼 은퇴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참다가 그냥 갔어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 상관 있어요. 큰 상관이에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정숙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어요. 여보, 나 이제 당신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공감도, 대화도, 관심도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그냥 각자 살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친구 장례식 갔다 와서 이상해졌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정신이 든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년? 20년? 그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당신을 바꾸려고 애쓰면서 보낼 수 없어요. 바꾸다니? 내가 뭘 잘못했어? 돈 벌어다 주고 집 사주고 다 해줬잖아.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도 일어섰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김정숙으로 살고 싶어요. 당신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요.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를.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 아내로 사는 거지. 무슨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괜찮았습니다. 이 선언은 남편을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여보는 계속 그렇게 사세요. TV 보고 소파에 앉아 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또 그 흙 만지는 거 얘기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요. 남편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얼마나 하나.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저녁 식사를 차리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죠. 남편이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저녁 안 해? 배달시키세요. 정숙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 시켜? 어떻게 시키는데? 핸드폰으로 앱 깔아서 주문하면 돼요. 나는 그런 거 모르잖아.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남편이 전화로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뭔가 해방된 기분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서랍을 열고 문화센터 책자를 꺼냈어요. 도예 강습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등록비, 수업시간, 장소, 모든 정보를 꼼꼼히 읽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문화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정숙 씨는 책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활짝 웃던 모습, 그리고 친구가 했다는 말. 조금만 참으면 돼. 나도 곧 죽을 텐데 뭐.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참으면 안 돼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시간을 참으면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를 거예요. 남편의 허락도 이해도 필요 없었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내 삶은 내가 찾을 거야. 정숙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손에서 무언가 아름다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9시 정숙 씨는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예 강습 신청하려고요. 네, 고객님. 성함이랑 연락처 말씀해 주세요. 정숙 씨는 자신의 정보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김정숙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첫걸음을 뗐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죠.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첫 수업 날 정숙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간단히 인사만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디가? 도예 강습. 남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문화센터 강의실은 밝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물레 5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흙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죠.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수업이시죠? 50대 중반쯤 보이는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둘 들어왔죠. 모두 60대 전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흙을 만져보는 것부터 해볼게요. 선생님이 흙덩어리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정숙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축축하고 부드러운 촉감이었죠.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니 흙이 형태를 바꿨습니다. 이 흙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만지세요. 흙이랑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 정숙 씨는 선생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흙을 주무르고 늘리고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집중해 본 것 같아요. 다음 주가 기대되시죠? 다음엔 간단한 접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정숙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다녀왔어요. 점심은? 정숙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밥 지어서 드세요. 남편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 씨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졌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숙 씨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도예 수업이 있었고 수요일에는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친해졌죠.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성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뭐래요?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제가 제 할 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하던 접시가 이제는 제법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죠. 손끝에서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35년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던 손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 씨가 집 밖에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오니 남편의 행동이 더 이상 짜증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든 리모컨을 쥐고 있든 그건 남편의 선택이었죠. 정숙 씨의 행복은 더 이상 남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 씨는 도예 수업에서 만든 접시를 집에 가져왔어요. 첫 작품이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거실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남편이 그것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제가 만든 접시예요. 남편이 가까이 다가와 접시를 살펴봤습니다. 예상외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칭찬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비난은 아니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화분도 만들고 컵도 만들었어요. 집안 곳곳에 그녀의 작품들이 놓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숙 씨가 변한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지도 몰랐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쓰레기 버리러 같이 갈래? 정숙 씨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먼저 같이 가자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네, 좋아요. 2 사람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요새
표정이 밝아 보여. 정숙 씨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도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요? 응. 뭐?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게는 충분했어요. 남편이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죠. 비록 서툴지만 남편 나름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고 함께 돌아왔죠. 예전처럼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죠. 남편이 운전을 해줬던 것, 쓰레기를 함께 버렸던 것,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려 애쓰는 모습, 그것들이 고마웠습니다. 잘 먹었어. 남편이 말했고 정숙 씨는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어요. 정숙 씨도 자신의 작품 3점을 출품했죠. 화분, 접시, 그리고 작은 꽃병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정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문화센터에서 전시회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한번 와보시겠어요? 정숙 씨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해본 것 뿐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몇 시야? 오후 2시부터예요. 알았어. 오후 2시 정숙 씨는 문화센터에 있었습니다. 수강생들과 선생님이 모여 있었고 가족들도 몇 명 왔어요. 정숙 씨는 남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시 10분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정말 온 거예요. 남편은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늦었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작품들을 둘러봤습니다. 정숙 씨의 작품 앞에 섰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점점 멋있어지네. 정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완벽한 칭찬은 아니었지만 남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표현이었죠. 고맙습니다, 여보. 남편이 손을 뻗어 정숙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죠. 점심 먹을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작은 국밥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정숙 씨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때때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정숙 씨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허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는 소리가 들렸죠. 예전 같았으면 답답하고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남편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고 정숙 씨는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만든 꽃병에 꽃을 꽂았습니다. 작지만 예쁜 꽃이었어요. 그녀는 꽃병을 들고 거실로 나갔죠. 여보, 이거 여기 놓으면 어때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쁘네. 거기 나. 정숙 씨는 꽃병을 TV 옆 선반에 놓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조금 떨어진 자리였죠.
두 사람은 함께 TV를 봤지만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공간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어요. 완벽한 결말은 아닐지 몰라요. 남편이 완전히 변한 것도 아니고 드라마처럼 극적인 화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되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60대 부부가 찾은 새로운 균형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자기 전에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도예 수업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에게는 기대되는 날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이 선택한 삶. 그것이 정숙 씨를 밥솥에서 김정숙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정숙 씨는 창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정숙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그 시간을 채워갈 테니까요. 방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죠.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